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대통령실에 따르면 키워드는 국민 공감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는 기자들만 무려 150명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질문들을 윤 대통령이 받게 될 것이고, 그 질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이러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과 조국당은 벌써부터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식으로 압박에 들어갔느냐? 기승전 이거죠. 최혜병 특검, 민생회복지원금 수용해야 된다라고 민주당 윤 대통령 압박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조국도 각종 특검과 관련돼서 왜 거부하냐 묻고 싶다라면서 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자, 특검이랑 우리 삶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뿌리겠다라는 현금 25만 원, 그거 우리에게 굉장한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윤 대통령이 잘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으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공간을 분리한 것. 그러니까 모두 발언은 집무실에서 하고 질의응답은 브리핑룸에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을 같은 공간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집무실과 브리핑룸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왜겠습니까? 실제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말했습니까? 모든 주제의 질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이 궁금해할 내용 위주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냐. 그동안 국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더 나아가 그동안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의 2년간의 성과와 더 나아가 3년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어떤 거 알리면 되겠습니까?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다했다. 1분기 선박 수출액이 136억 달러로 3년 만에 1위를 탈환했다. 4월 자동차 수출액이 68억 달러 사상 최대다. 이로 인해 1분기 1.3% 깜짝 성장을 했다. 27개월 만에 최고치다. 더 나아가서 원전 수출 이집트에만 3조, 루마니아 1조, 이로 인해서 원전 수출이 문재인 정권의 6배를 넘는 4조 원을 달성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는 30조 원의 원전 시장을 잡기 위해서 산업부 장관이 현재 지금 체코로 날아가 있다. 이런 것도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뿐입니까? 방산 수출만 하더라도 173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으며, 올해만 하더라도 사우디에 4조 수출을 했고 올해 폴란드에 2조 수출을 더했으며, 사우디 국방차관이 2박 3일 방한을 하고 이라크 국방장관도 카이를 방문하면서 실제 지금 우리나라가 K방산 글로벌 4위 청신호에 밝혀지고 있다. 이것뿐입니까? 더 나아가 하나오션이 미군 군함 제조업체 오스탈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호주 조선업체 오스탈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실제 한 호주 외교 국방장관의 회동을 통해 오커스 한국 편입 가능성에 환영 성명을 냈고, 그로 인해서 이 하나 오스탈 인수 기대감이 쑥쑥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이 민주당, 조국당이 말하는 각종 정치 현황이 덮여 있지만 그 현황이 덮이지 않고 실제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일어났던 성과들, 그리고 앞으로 했을 그런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열심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과까지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종 정치 현안, 각종 정치의 뉴스에 묻혀가지고 실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서 특히 외교 성과, 안보 성과, 경제 성과가 저는 좀 묻혀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건이 되고 시간만 된다라면 이런 기자회견 더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왜겠어요? 실제 제가 손상대 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려도 언론 보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런 내용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잖아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런 발표했다라고 언론들이 대서특필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제는 조금 바쁘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더 본격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각종 성과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언론들은 계속해서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자, 어떤 훈수를 두고 있느냐? 제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조선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변명 대신 내 탓 인정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자, 중앙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자회견 관전 포인트. 뭐 주제는 이겁니다. 대통령 주먹 쥐지 말고 고개 숙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동아일보 윤 대통령 회견 1시간에 국민 궁금증 풀릴까? 자,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있었던 화법으로는 되돌리기 어렵다. 변화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윤 대통령이 고개 숙여라. 윤 대통령이 사과해라. 라는 게 바로 지금 조중동 언론들의 보도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가지고요. 이와 관련돼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바로 무슨 얘기냐. 무조건적으로 고개 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실제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거와 관련돼서 저들이 말하는 각종 특검들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점이 있고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들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조건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지금 있는 최상병 특검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 수사, 더 나아가 특검 관련돼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한 이후에 그와 관련돼서 합의점을 마련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사과하면 좌파들의 먹잇감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저쪽 편향된 언론들은 굉장히 이상한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 훈수를 두고 있는데요. 훈수를 너무 많이 두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복붙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오늘 경향신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사설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2년, 국민은 국정 방향이 틀렸다고 한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사과해라. 그냥 무조건 사과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이렇게 보도합니다. 과오를 인정하라. 민심에 다가가려면. 민심 심판 뒤 국정 쇄신, 시민 목소리 들어라. 보수 시민들도 김여사 의혹 소상히 해명을 특검 거부 말고 받아들여야. 보수 시민들도 김여사 법에 심판받게 해야.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대통령이 돼달라. 과오를 인정한 최초 대통령이 돼달라. 왜 이렇게 해달라는 게 많아? 네? 다 해달래. 쉽게 말씀드려서 모든 제목이 통일되는 게 뭡니까? 대통령 고개 숙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러한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해도 너무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발 경향신문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도를요. 복붙하지 마세요. 네?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말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과오를 인정하라 민심에 다가가라면 하는 경향신문의 보도. 그리고 민심 심판 뒤 국정쇄신 시민 목소리 들어라는 경향신문의 보도.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목만 틀리고요. 기자와 내용이 다 똑같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똑같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목 다르죠? 근데 내용이 똑같아. 내용이 똑같습니다. 심지어
문단을 나눈 것도 똑같아요.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10일, 오는 10일. 다양한 정치 지향을.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두고는 똑같아요. 제목만 다르지 기자 이름이랑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아니, 기사를 왜 복붙을 합니까? 그것도 자기들 기사를. 그런데 이게 지금 한계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자, 여기도 똑같아요. 제목만 다르고 문단부터 내용까지 다 똑같습니다. 기자 이름까지. 이것뿐입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네? 제목만 다르고 기자 이름과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똑같은지 보여드릴까요? 이 기사랑 기자랑 내용이 똑같고요. 이 기사랑 기자랑 내용이 똑같고요. 이 기사랑 기자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가? 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가? 종이가 아깝습니다. 아니, 같은 기자가 똑같은 내용으로 문단까지 똑같아가지고 기사를 쓸 거면요, 한 가지만 쓰라고.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압박은 해야 되겠는데 머리에서 내용은 안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냥 제목만 다르게 하고 기자랑 내용이 똑같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이쯤 되면은 기사 쓰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기사 쓰는 척?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기사를 쓰는 척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기사 못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목만 달라지면 되는 건데. 정말 좀 성실하게 일 좀 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이뤄내야 되는 겁니까? 이런 편향된 언론들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편향된 언론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해도, 실제 좋은 얘기를 해도 비판거리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 속으로 오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볼 거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좋은 면보다 나쁜 면을 더 지켜볼 것이고 그것을 더 부각해서 기사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100%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건 뭐겠습니까? 어차피 편향된 언론들은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들만의 목소리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그들만의 목소리로 두고 다른 언론들이, 다른 여론이 우리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어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참 편향된 언론들이 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친구 여러분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다라는 소식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편향된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는지, 실제 오늘 아침까지도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잘 보세요. 자, JTBC 단독 달고 있습니다. JTBC 단독 달고 있어요. MBC 단독 달고 있습니다. MBC 단독 달고 있습니다. 경향 한겨레 단독 달고 있습니다. 한겨레 단독 달고 있어요. 즉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린 거죠. 결국 지금 이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오늘 기자회견에서 물어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시간을 지금 없애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꾹꾹 참았다가 기자회견 열리기 하루 전에 단독 달고 보도하고 오늘 아침에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기다린 겁니다. 어차피 기자회견 열 거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미리미리 단독 달고 보도하면 대통령실이 그와 관련돼서 답변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자회견 하루 전에 저렇게 단독 보도 달고 나오는 거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 저렇게 단독 보도 달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편향된 언론들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런 가운데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팩트 체크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좌파들, 특히 편향된 언론들이 계속해서 어떤 보도를 하고 있냐면요, 윤석열 정부가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입만 열리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뭐 감독부터 심의기구, 검경까지 총동원을 해가지고 언론 탄압하고 있다. 뭐 언론의 자유가 2년 새에 19계단이 추락했다라는 식으로
특히 MBC가 주도해서 편향된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답답한 건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반박을 못하는 겁니까? 제가 반박해드릴게요. 자, 지금 MBC가 내세우고 좌파들이 내세우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기에요. 국경 없는 기자회. 국경 없는 기자회. 그러니까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곳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순위를 매겼는데 2022년에는 43위였는데 2년 만에 62위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국경 없는 기자회 직접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표를. 자, 이겁니다. 자, 보세요. 대한민국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순위 자료 국경 없는 기자회. 자, 보십시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3위부터 많게는 41위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언제예요? 문재인 정권이에요.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언론 자유도가 굉장히 상위권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참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순위가 높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높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31년 만에 취재 관련해가지고 채널A를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심지어는 방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TV조선이 높은 점수를 받자 미치겠다고 말했는데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기방송 김여령 기자가 문재인을 향해서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경기방송 어떻게 했습니까? 갑작스럽게 폐업했어요.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김예령 기자가 뭐라고 말했냐? 재승인 때 사장이 한직을 종용했다랍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일을 벌였던 게 문재인 정권인데 어떻게 좌파들이 말하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자유도가 저렇게 높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뭐 하는 겁니까? 편향된 거죠. 편향된 지표고 편향된 곳이죠. 그런데 이러한 편향된 지표를 가지고 지금 좌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자유도가 떨어지고 있다. 2년 새에 19계단이나 추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표만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또 한 번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좀 알려줘요. 이거 좀. 네?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 뭐 하십니까? 이거 좀 알려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결국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한테 물어볼 거라고요. 누가? 편향된 언론들이.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게 더 그림이 멋지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그림이 더 멋지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더 좋잖아요. 대통령은 왜겠습니까? 우리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행정부라는 최고의 보루라고요. 제발 입법부에서 싸워 좀 주세요. 입법부에서 목소리 좀 내주십시오. 자료 다 찾아드렸어. 자료. 네? 제가 없는 시간 다 쪼개가지고 자료 다 찾아드렸다고요. 제가 지금 없는 얘기하는 겁니까? 뇌피셜이에요? 논평입니까? 아닙니다. 있는 자료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팩트라고요. 근거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좌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의 가짜뉴스 타파하는 것. 두 번째,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을 끌어올리는 것.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좌파들의 선전선동 자료로 타파해드렸고요.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 끌어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걸 누가 하겠다라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이 본격적으로 하겠다. 윤 대통령이 전면전에 나섰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보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우리요, 굉장히 위기입니다. 굉장히 위기예요. 자, 왜냐? 어떻게 말하면 우리의 수장이라는,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행정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왔다라는 건요, 최후입니다. 정말 최후예요. 무슨 얘기냐?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면요, 우리 그냥 끝나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이건요, 국민의힘이 지는 것 수준이 넘어서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는 것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요, 행정부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권력기관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저들에게 뺏기는 겁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고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윤 대통령을 지키는 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당권 싸움만 하고 있다. 다른 곳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쉽습니다. 전장입니다. 전장. 지금 어떤 전선이 쳐진지 보자고요. 좌파들과의 전선이 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전선이 지금 내부에 쳐지면 그거 이기겠습니까? 네? 100대 100 싸우는데 저기는 100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50 뒤로 물러서면 이기겠냐고요. 지죠. 네? 없는 것도 끌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각종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각종 뉴스들.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윤 대통령 문제 있다, 윤 대통령 의심된다 라고 그렇게 씨앗을 하나 트기 시작하면요, 우리요 집니다. 우리 져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저 좌파들의 가짜뉴스 타파하는 게 우선순위고 좌파들이 숨기고자 하는 진실 끌어올리는 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왜냐? 결국에는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역할 계속 할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어요. 저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료 보여드리고 근거 보여드리고 좌파들의 선전선동 제가 타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역할 계속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우리 스스로 향해서 의심의 새싹 키우지 말고요. 제발 우리 서로끼리 손가락질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